오랜만에 HLB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HLB를 커버하는 유튜버들은 신약 승인 심사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분석 영상 업로드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출연파 채널은 이전에 공지한 대로 세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업로드 횟수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37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전후로 글로벌 시황과 HLB는 적지 않은 이슈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핵심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돌풍으로 글로벌 증시는 AI 반도체와 전력기기 종목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으며 HLB 또한 시중에나 돌았던 폼483 문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관련 활동 제한 조치가 주가를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딥시크와 HLB 이슈를 상세히 언급해드렸지만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딥시크는 오픈 AI 기술을 모방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며 딥시크 개발사의 주장보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100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을 거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며 일부 기능에 국한된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미국의 AI 기업을 위협하거나 궁극의 목표인 AGI를 선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딥시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AI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포인트이며 앞으로는 AI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설 연휴 직전 HLB는 CMC 실사 관련 폼483 문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분야 공무원 활동 제한 소식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HLB 등 국내 기업의 신약 승인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찌라시와 언론 보도가 나오자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HLB는 장중 7% 넘는 급락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회원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마감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인 HHS 장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조류독감 관련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 관련 공무원들의 활동을 통제하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부터 유명했었던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인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보건 관련 공무원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게 이번 조치의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월 24일 HLB의 장중 급락 사태는 폼483 문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해당 문건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분야 활동 제한 조치가 나오자 이에 대한 찌라시와 언론의 과장 선동 기사가 투심을 자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하락은 박앤세일이며 이유 없는 급락을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특별 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드려 왔는데 장기 투자자라고 해도 특별한 변곡점이나 포인트에서 단기 대응을 병행한다면 추가 수익과 함께 멘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은 아직까지 폼483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인데 해당 문건은 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항서제약의 자회사인 수저우 선카디아로부터 사설기관이 입수하여 유포한 정식 문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측은 항서제약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언급을 일절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돈만 내면 볼 수 있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영업비밀에 해당될 만한 부분들은 해당 문건에서 모두 삭제한 상태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 주주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잦은 말 바꾸기와 정보의 불균형을 자초하여 선택적 정의의 표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폼483은 보완을 요구하는 문서로 실사 과정의 관찰사항을 단순 나열한 것으로 제조 공정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적격 등급에 해당되는 NAI를 즉시 발부받지 못한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측은 1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서제약이 CMC 실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미국 시간으로 1월 24일 FDA에 보고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가 나온 이후 주가가 반등하여 잠시 양전하기도 했지만 얼마 후에 장중 마이너스로 하락했기 때문에 보완 완료 소식이 주가에 끼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MC 지적사항을 완료해서 FDA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며, 보완 완료 내용을 투자자들이 알 수도 없거니와 행여안다고 해도 이에 대한 평가는 FDA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공개된 폼 483 문서는 회사의 영업기밀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비공개로 처리되었지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균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HLB 분석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려왔듯이 캄넬리주맙 CMC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캄넬리주맙은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뿐 FDA 승인을 위한 최종 관문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 사안인 약효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여전히 경미한 지적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번에 공개된 폼 483 문서는 관련 전문가가 본다 하더라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실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적격 등급을 받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이 또한 FDA가 모든 폼 483 사례를 공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캄넬리주맙과 유사한 무균성을 지적받은 사례에서는 사실상 적격 등급에 해당되는 VAI 등급을 받을 확률이 부적격 등급인 OAI를 받을 확률에 비해 3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외에 CMC 관련 사항과 미국 보안 관련 상세한 부분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트상으로는 설 연휴로 인해 지난주에 하루밖에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1.65% 상승이 주간 상승률이 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에 그쳤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1.15% 상승했기 때문에 HLB는 지수와 섹터 대비 선방한 모습입니다. 월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7.39% 상승하였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45%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 대비 선방했으며, 제약 섹터 대비로는 월등한 월간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들어 국내 양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증시는 2024년 글로벌 증시의 급등에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 이슈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까지 더해지자 언론과 주식 분석가들은 앞다투어 국내 증시의 암울한 전망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며 증시 이탈을 부추기는 기조가 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HLB는 코스닥 대형주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은 물론이고 증시와 섹터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출양파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상을 업로드할 때나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연말 연초에 우리 증시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시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증시 상승 동력은 코스닥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드렸는데,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이와 같은 분석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언론과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를 지속적으로 우려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자주 강조드렸듯이 트럼프는 거래의 대가답게 엄포성 발언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에게 일괄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의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세 인상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캐치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준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증시의 아킬레스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에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가나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기로 했던 일괄적 보편적 관세가 아닌 특정 국가의 본보기로 부과한 관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공약했던 일괄 보편적 관세 부과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2025년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서 선도하는 것은 코스닥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차트를 통해 지나온 여정을 잠시 살펴보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4일 도지 캔들 직후 길쭉한 양봉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일 장대 음봉의 시가인 84,000원을 넘어서서 안착하게 되면 해당 라인은 강력한 지지력으로 변모할 것이며 상단 매물대를 공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주시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단에는 74,700원의 아주 강력한 지지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1월 24일 급락이 나왔을 때도 해당 라인을 지켜줄 만큼 아주 견조한 지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방에서는 급락 당시 해당 라인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추가 매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되었습니다. 현재 차트 모습은 15일 음봉과 16일 반발 매수세를 제외한다면 지난해 12월 말 이후 급격하게 반등했다가 횡보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단에 강력한 매물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정 기간 횡보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일 장대 음봉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음봉 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상단에 강력한 갭 저항을 매조짓는 음봉이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나 어용 분석가들은 장대 음봉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봉이 적절한 상황에서 출현할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을 자주 강조드렸는데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음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 횡보한 길이에 비례하여 응집된 에너지가 일시에 분출된다고 강조드렸는데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흐름은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예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LB 투자자들은 과연 상방 세력들이 신약 승인 디데이인 3월 20일 전에 주가를 본격적으로 부양해줄지 아니면 승인 여부를 지켜본 후에 본격적으로 대상승 파동을 만들어줄지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설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을 자극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HLB 주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제한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전 코멘트는 출량파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출량파의 분석을 신뢰한다면 언제든 참여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선 이후 엑시트 전략을 짜야 효과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매물대의 상단이자 주요 저항 구간인 91,200원과 93,400원 구간을 넘어선다면 역사적 신고가 직전의 매물대로 향하게 됩니다. 최상단 매물대는 거래량이 터졌거나 장기 횡보한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의지만 있다면 큰 출혈 없이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력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성주주들의 충성도와 포모 현상으로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의 신규 수혈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틈틈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승인 심사 일정 디데이가 가까워지면서 HLB는 포털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4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HLB는 기존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청산했음에도 미련이 남아있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들보다 잠재적인 투자자의 저변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1월 15일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도에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 거래일 이후 현재까지 68만 주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로 관망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개인의 물량을 다시 회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인위적인 급락이나 대량의 순매도로 공포심을 자극하게 되면 심약개미들은 소소한 충격이나 작은 반등세에도 쉽게 물량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패턴을 세력들이 자주 활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숙지하신다면 멘탈 관리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들은 최근 1개월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매도 우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대로 기관은 최근 1개월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이전에 매집해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개인을 견제하기 위해 쌓아놓은 물량을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연초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그동안 쌓아놓은 보유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단기 투자 성향을 또다시 드러내며 얼마 전까지 차익 실현에 집중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얼마 전에 1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등 최근 52거래일 동안 무려 45거래일을 순매수하며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 규모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집중 매수세와 순매수 이상의 상징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중화권 증시가 휴장하는 사이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 증시는 딥시크 여진이 엔비디아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며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급등했던 애플이 소소한 조정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M7 종목들이 대체로 선방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제한시켰습니다. 미 증시는 주말 동안 FOMC 등 주요 이벤트가 있었는데 관련한 내용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급격하게 순매도하며 다음 주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코스닥은 소소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며 차별성을 준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025년은 물론이고 1년 이내 모든 구간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는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누적된 매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는 딥시크 영향으로 그동안 AI의 총애를 받았던 SK하이닉스가 9.86% 급락하였는데 길게 보면 하이닉스의 조정은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분석은 역시나 장전 코멘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삼성화재가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밸류업 공시를 내놓자 보험주가 급등하였으며 지수방어에도 일조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선방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 소식으로 급등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업황이 좋은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신속하게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업이 초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0.5%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1.15% 상승으로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서 지수 하방 압력을 제지한 모습입니다. HLB그룹주들이 나름 선방한 것이 제약 섹터의 호조세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는 시가총액 10조 700억으로 양대 시장 시총 48위에 랭크되며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는 상징성도 있지만 수급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월을 넘기기 전에 현재 코스닥 1, 2위와의 자리바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가 1.64% 상승으로 그룹주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최근 그룹주에 편입된 제넥스를 제외한다면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그동안 상위권을 지켜왔던 테라퓨틱스가 최근 주춤하면서 HLB의 최고 상승률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제약과 생명과학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이노베이션과 바이오스텝을 제외한다면 모든 그룹주들이 CRL 직후에 급락분을 만회한 모습인데 지난해 말부터 강조드렸듯이 상승률이 저조했던 종목들 또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시총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지수부진으로 제약 섹터 역시 1.15%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HLB가 1.6% 상승해도 상승률 상위 30위 안에 포진한 모습입니다. 최근 출향파의 회원방 추천 종목들이 꾸준히 제약바이오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로노이와 삼천당제약과 D&D파마텍과 리가켄바이와 ABL바이오 등이 회원방 추천 종목들인데 해당 종목들은 평소 관심을 기울였다가 변곡점에서 대응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월 2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85만 주로 주가가 반등하자 공매도 잔고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딥시크 여파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증시에 여전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연말 연초 코스닥 위주의 반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호조세를 보인 상황에서 HLB는 CMC 신약 승인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CMC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FDA로 넘어갔는데 신약 승인 심사 일정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세력주인 HLB는 위암 3, 4차 임상만으로 2019년에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3월에는 이를 경신하는 급등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세력들이 고점에서 상당 비중을 익절했다면 지난 3월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위 간만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위암 3, 4차보다 시장의 파이도 훨씬 크고 최종 데이터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간암 1차라는 특급 재료를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고 간만 보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위암 3, 4차의 가치와 기회비용을 제대로 산출했다면 당시 기준 20만 원이라는 주가는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료의 적정가치 산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세력이 어느 선까지 해당 재료를 활용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했다면 수익 실현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가가 결국 고점을 찍고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따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 3월 또한 고점을 찍고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었지만 이는 2019년과는 다른 상황이며 현재 빠르게 회복한 주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RL을 맞는다고 해도 조기에 플랜2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신약 승인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한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세력의 이탈 조짐이 없었지만 단기 대응조차 하지 못했거나 2019년 명백한 세력의 이탈 조짐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후 급락에 따른 충격은 금전적 손실로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공개해드렸던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한 영상을 통해서나 본 영상 후반에 나오는 HLB 단기 대응이나 멤버십 추천 종목의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량파는 시황과 업황 분석은 물론이고 세력들의 동향과 유의성 있는 차트 이론에도 특화되었기 때문에 단기나 고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출량파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출량파가 단기 대응을 병행하다 보니 출량파를 단타꾼으로 폄훼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주식은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소한 물량으로 부분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는 것은 추가 수익은 물론이고 멘탈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과도한 불안감으로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조기 청산했다가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고점 변곡점에서 소소하게 부분익절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장기 물량을 흔들림 없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량파처럼 2019년 고점에서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한 투자자와 당시 고점에서 머뭇거리다 4년 내리 하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투자자의 심정과 현재의 멘탈리티는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최고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했을 때 출량파 회원들처럼 부분 대응으로 수익을 챙겨왔던 투자자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반토막 이상 나는 주가를 하염없이 지켜봐야 했던 투자자의 상황은 비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또다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도 경계해야겠지만 상승 초입에서 심약한 멘탈로 조기에 이탈하는 것 또한 고점에서 익절하지 못한 것만큼이나 허탈감을 주기는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에서 진행한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2024년 지수의 약세에도 적지 않은 성과로 마감하였는데 2025년 들어 지수가 뒷받침되자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은 여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합산 순수익률이 3021%였는데 2025년은 1월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현재 합산 순수익률은 2804%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시황을 바탕으로 연말 연초 우리 증시의 반등을 예상하고 업황이 좋은 종목들을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진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손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31.1%에 불과하지만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679%이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156%로 2025년 현재까지 합산 순수익률은 2804%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나 장전 코멘트에서 슈퍼사이클에 돌입했고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 매수를 독려했었던 조선 관련주가 폭등한 것도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일조하였으며 업황이 좋은 전력기기 관련주나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것도 수익률 급증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제약과 HLB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안내드린 멤버십 가입 담당 매니저와의 1대1 채팅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량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